안녕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비상을 응원합니다. 지름길 법무법인 임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강지훈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금지명령은 추심과 압류, 독촉 등을 일시정지시켜주는 효력을 주기 때문에 채무자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몇몇 법원에서는 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에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최근 저희 법무법인 지름길이 금지명령을 받기 어려운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부를 설득해 금지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어떤 사건인가요?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뢰인분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금지명령을 받아냈던 사건입니다. 금지명령이란 회생이 시작되면서 채무자를 보호하는 절차인데요. 전국의 법원 중에서도 광주지방법원은 금지명령을 거의 안 내주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재판부의 진심으로 설득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매우 특별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마다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네, 법원마다 좀 편차가 있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금지명령 인용률이 높습니다. 약간 이런 미묘한 편차가 법원에 조금씩 있고요. 하지만 이번 사건이 이루어진 광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봅니다. 그래서 꼼꼼한 서류와 회생의 진정성이 없다면 금지명령을 받기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무자분들은 이 차이점을 알기가 어렵고 또 대응도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었던 이번 사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분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 분이셨고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이 컸었습니다. 매출이 급감했으니 직원들의 월급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개인 대출을 받으셨고요. 또 카드 돌려막기까지 하셨습니다. 본인의 생계는 뒤로 한 채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큰 빚을 지게 된 사례였습니다. 근데 광주지방법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지명령을 정말 받기 어려운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재판부를 설득하셨나요? 탄탄한 서류와 함께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술서가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의뢰인은 사행성 지출이 없었습니다. 의료비와 생활비, 그리고 운영비 중심이었다는 것을 피력했고요. 이때 지름길 팀과 함께 계좌 흐름과 카드 사용 내역, 학원 지출 내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출했습니다. 진술서에서는 의뢰인이 어떤 시점에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 선택이 불가피했다고 설득력 있게 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분이 직원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본인 카드로 돌려막기했던 내역을 함께 정리하면서 큰 공감을 재판부로부터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지명령의 보수적인 광주법원도 이 사건의 회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한 생활고가 아니라 타인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본인의 손해를 감수한 점과 계획성 없이 소비하지 않은 점 등을 저희가 캐치하고 강조해서 반영한 그런 결과였고요. 의뢰인이 성실한 상환 의지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재판부는 결국 판단한 것이죠. 이번 사건은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금지명령이 어려운 재판부임을 의뢰인분들께 공유드렸습니다. 사실은 채무자분들은 금지명령을 굉장히 기대를 하는데요. 광주지방법원에서 안 나옵니다만 실망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명령이 나올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저희는 준비하고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진술서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해주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만들어내신 걸까요? 회생의 진정성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제가 어렵고요. 단순한 감정적인 그런 호소가 아니고 팩트 중심의 객관적인 내역 증빙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월급을 챙기느라 빚이 늘었던 현실적이고 진실한 사유를 상담 과정에서 캐치를 하고 구체적으로 서술을 했죠. 사실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금지명령은 채무자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절차잖아요. 반드시 금지명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회생을 준비해야 될까요? 회생 시점에서 회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탄탄한 설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름길에서는 그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구조화하게 됩니다. 계좌 흐름부터 지출의 목적, 결과까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 덕분에 광주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지름길 법무법인의 의뢰인 사건에서 광주법원의 금지명령을 인용받은 사례와 금지명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변호사님과 지름길 팀에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의뢰인분을 위해 일하셨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혹시 나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궁금하셨던 분들, 저희 영상 고정 댓글란에 3분 만에 알아볼 수 있는 개인회생 무료 진단 링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진단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당당한 회생을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도움되실 만한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